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미국 나스닥이 1.44% 상승을 했죠.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스닥이 전고점 돌파 한 번 더 시도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우존스 역시 그래프를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장 코스피가 0.99%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전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랑 유사한 그래프로 전고점 1032포인트 거의 그까지 왔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그래프 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 우량주들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이런 애들이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지금 갱신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조선주, 그리고 철강주 이런 애들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으로 코스피를 지금 거의 한 신고가 부분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물론 내일이라도 미국 나스닥이 좋으면 전고점인 3220포인트 이 부분은 가뿐히 넘을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3300 이상 상승할 그런 힘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지난주에 계속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16만원 이 부분을 찍고 오늘 제법 큰 상승이 나왔죠.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중에 제가 LG전자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요. 애플과 마그나 LG 합작사가 애플카에 대한 협업, 그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주가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다시 이 17만 3천원 부분이죠. 이 부분 1차 저항선입니다. 1차 저항선 내일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입니다. 자, LG 오늘 시가를 갭을 띄워가지고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시가가 11만 6천원 1.3% 상승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종가는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노리다가 내가 사고 싶은 타이밍에 한번 놓쳐버리면 굉장히 짜증이 나죠. 어쨌든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거라 생각하고 보내줘야죠. 그때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샀었어야지 라고 해봤자 속만 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놓친 부분은 그냥 놓친 거로 그냥 가볍게 놓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끝내는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적 분할까지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인적 분할 마지막 날이죠. 4월 28일이죠. 4월 28일 종가 부분에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얘가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들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종가 부분에 가격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경험에 의하면 미리 선침해 하지 못했다면 이왕 늦은 거 4월 28일 종가 부분에 인적 분할 들고 갈지 말지 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LG와 같이 4월 29일 날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얘는 오늘 음봉을 맞았죠. 신고가 갱신해 주다가 오늘 이렇게 음봉을 맞았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얘가 내일 한 6만 5천원 부근에 오면 얘도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얘가 내일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면 이것도 LG랑 마찬가지입니다. 4월 28일 종가 부분에 매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테마주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화이자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뉴스가 떴죠. 화이자 2천만 명분 추가 계약 하반기 도입이라는 뉴스가 지난 주말에 떴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화이자 주식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우리바이오, KPS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고요.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27% 정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제 같은 경우에는 KPS 생명과학 이걸 아침에 시초가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시가가 7.21% 상승해서 시작을 했고요. 아침에 시작했을 때 저는 1등을 KPS 생명과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시초가 동시효과에 샀던 건요. 자, 제가 웬만해서는 시초가 동시효과부터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신 관련주들 제일 처음으로 떴던 게 이 모더나 관련주였죠. 이 모더나 관련주들 4월 19일 날 보시면 모더나가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한다라는 그런 뉴스로 모더나 관련주 1등 AB 프로 바이오 얘가 상한가를 갔죠. 이런 스푸트니크 관련주들도 문 대통령이 스푸트니크 백신 검토해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얘가 7%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상한가 근처까지 아니면 20% 이상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동시효과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동시효과에 매수하자마자 얘 한뭐 1,000원 폭이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일단 얘를 거의 한 10% 정도 수익실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KPS 생명과학이 1등이 아니라 우리 바이오가 1등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PS 생명과학을 매도를 하고 우리 바이오를 다시 재매수했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걸 다시 상한가 가는 6,250원 이 부분에 재매수해 가지고 지금 홀딩 중입니다. 화이자 관련주들이 정부에서 2천만 명분이죠.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그로 말미암아 오늘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큰 시세를 주었죠. 이 이트론, EID 뭐 거의 오늘 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뭐 시간 내에서는 뭐 한가는 벗어났긴 했지만요. 어쨌든 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했던 까닭이 우리나라의 백신 부족이죠. 하지만 지난 주말에 화이자와 2천만 명분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건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히온스 글로벌을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평소에 갖고 가는 물량의 한 5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제가 매수했던 게 불행 중 다행인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시초가 마이너스 6.4% 여기에 시초가에 다 던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악재를 갖고 있는 애를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재가 있는 화이자 관련주들에 가서 이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런 악재를 갖고 있고 고점에서 떨어지는 이런 애들을 내가 거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주식을 처음으로 할 때는요, 이런 애들 악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물타기를 들어가 가지고 손실을 조금만 입어도 될 걸 손실을 뭐 크게 불려 가지고 크게 잃은 적이 많습니다. 단타 거래를 하시거나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일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은요, 얘들이 뭐 끝난 게 아닙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한 2주, 3주 뒤에 유럽 의약청에서 스푸트니크를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좀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은 WHO나 유럽에 그런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허가 사항이 나오면 한 번 더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모더나 관련주인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모더나 관련주 AB 프로 바이오 얘를 뭐 종가 오버나잇을 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큰 뭐 재료가 없었지만 하지만 이렇게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6.7% 반등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뭐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는 반등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거는 매도를 해야겠죠. 어쨌든 여기서도 한 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 모더나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더나가 우리나라의 자회사 설립
구체적인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요, 얘네들 또 한 번 시세를 줄 수 있겠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노바백스 관련주들입니다. 작년에 뉴스가 떴죠. 노바백스 CEO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방문 예정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아침에 이 노바백스 관련주들이죠. 얘네들 중에서 대장은 주가 상승폭이 오늘 가장 컸던 캐몬입니다. 자, 이 캐몬 같은 경우에 시초가 살짝 밀렸다가 계속 상승해주는 모습, 그리고 12%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뉴스가 떴죠. 대통령과 화상 회의를 한다, 뭐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캐몬 같은 경우에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캐몬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 노바백스 관련주들은 충분히 장전에 노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얘네들을 뭐 시가에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시초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시초가에 살짝 밀린다면, 그 시초가가 밀렸다가 다시 시초가를 만약에 회복해 준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고요. 이 노바백스 관련주들은 오늘 이렇게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갭을 띄워놓고 매물대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